안녕하세요. 거꾸로 교실입니다. 우리 사회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조선 여성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또 다른 계층, 사회에 불만을 품게 되었던 여성 말고 또 다른 계층이 있었습니다. 바로 농민인데요. 농민봉기의 배경과 과정을 알아볼 거예요. 자, 농민봉기는 세도정치 때문에 일어납니다. 세도정치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먼저 세도정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겠어요. 자, 세도정치란 왕실의 외척 가문을 중심으로 몇몇 가문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세도 가문으로 되게 명성을 떨쳤던 그런 가문이에요. 순조 왕이 11살에 즉위를 하고요. 현종은 8세에 즉위를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죠. 근데 외가가 외척 가문이 지금 세도 정치를 하는 거예요. 왕의 장인어른, 외할아버지, 그리고 철종의 경우에 왕의 장인어른 안동 김씨가 세도 정치를 합니다. 자, 왕이 이렇게 어려요. 외할아버지가 또 장인어른이 정치를 하기 시작해요. 넌 가만히 있어. 물론 왕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왕을 굉장히 높여주는 말을 하겠지만 결국 왕이 결정을 못하고 너무 어리니까 옆에서 어른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자, 정말 그 나라 조선을 위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순조, 헌종, 철종 때 결국 60년 동안 세도 정치를 하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자, 60년 동안 세도 정치를 하면서 사또들도 막 돈을 내고 관직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뇌물을 많이 주고, 과거 시험에서도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그러죠. 자, 왕의 권위와 권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왕이 나이가 진짜 어리죠. 어떻게 될까요? 약화되겠죠. 정치가 부패했어요. 부패했다는 건 썩는다는 거야. 정치가 썩었어. 왜? 뇌물로 벼슬을 사고 팔았거든. 자, 왕이 아니라 외척 가문들은 지금 돈만 있으면 돼요. 자기들 배만 떵떵거리고 배만 부르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만 많이 받으면 되니까 벼슬을 팔아버리는 거죠. 이 때문에 높은 관직에 올라가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보죠. 과거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서도 대리 시험을 치고 돈 주고 올라가고 부정부패가 아주 만연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부패한 관리들이 세금을 마음대로 거둬들여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 세금의 종류로는 토지세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땅값이에요, 땅값. 토지에 대해 매기는 세금인데 농사 짓지 않은 땅에도 매겼어요. 심지어 실제 없는 땅에도 매겼어. 선생님은 참 그러고 보면 좋은 좋은 업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책상 하나하나에 대해서만 월세를 받잖아요. 그죠? 진짜 없는 책상을 가지고서 월세 받지 않잖아, 나는. 그죠? 자, 세금을 받는데 환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먹을 게 필요하겠죠, 백성들이. 근데 농사를 짓고 세금을 주는데 세금을 쌀로 갚아요. 그런데 갚을 쌀이 없어요. 그럼 빌려야겠죠, 백성들이. 갚을 쌀이 없으니까 빌려야 돼. 근데 봄에 가난한 농민들에게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그 농민들이 그걸 갚는데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심지어 강제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정해진 것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도 해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쌀에다가 겨 같은 걸 막 섞어서 빌려준 다음에 나중에 받을 때는 쌀로 받아. 자, 얼마나 참 이 당시 농민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나요? 선생님이 돈 만약에 대출 해주는데 여러분한테 그냥 A4 용지 5만원 껴주고 만원짜리 5만원 껴주고 10만원 빌려줬어 이런 다음에 나중에 대출 갚을 때는 전체 다 10만원권 확인하면서 꼼꼼히 받는 거, 그런 걸 생각하면 좀 감정이입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봉기라는 뜻이 벌떼처럼
벌떼가 세차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떼들이. 농민들이 뭘 요구했겠어요? 부당한 세금 제도를 고쳐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봉기는 크게 홍경래난이랑 진주 농민봉기가 있는데요. 홍경래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죠. 평안도에서 일으켜요. 근데 여러분 이미 알고 있듯이 세도 정치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리고 평안도 지역에서는 특히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중앙에서 관리로 뽑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좀 자세히 보면 이제 여기가 황주고요. 정주, 곽산, 용천, 박천, 송림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한성이에요. 한성. 울릉도, 독도 있고 함흥. 이쪽으로 지금으로는 북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평안도 지역에서 1811년에 봉기가 일어납니다. 좀 더 확대해보면 여기죠. 지금 송림이었어요. 아까 거기가. 자, 이 보라 색깔 의주, 용천, 철산, 곽산, 정주성 여기가요. 지금 홍경래 군대가 점령한 지역이에요. 점령한 고을, 점령한 지역, 빨간 곳이. 근데 관군, 정부의 사람들 있죠. 이 홍경래난을 진압하려고 오는 우리 나라의 군인들이 이 노란 줄을 타고 와서 청천강 북쪽을 점령을 한 홍경래의 일파를 토벌을 합니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홍경래는 이 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년이나 사람과 자금을 모으면 준비를 했어요. 완전 체인지 메이커예요, 진짜. 난을 일으킨 후에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하고 탕가노리를 내쫓았어요. 근데 정주성에서 잡혀요, 관군한테 잡혀서 성 안에서 이제 항거를 합니다. 싸운다는 거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식량이 부족해서 소나무 껍질을 먹다가 결국에는 다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결국 항복을 하지만 의의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물론 실패는 정주성에서 갇혀있으면서 다른 백성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농민들을 위해서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바꾸자, 이런 세도 정치하지 말자라고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새롭게 하자고 이런 개혁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지만 그 뒤에 일어난 농민봉기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진주 농민봉기가 덕분에 일어나게 되죠. 잘못된 세금 징수 문제와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결국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이것들을 없애고 조세제도, 세금을 제대로 걷자 개혁을 요구하면서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자, 진주성으로 쳐들어가는 거죠. 관청으로 몰려가서 탐관오리를 굴복시켜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함흥, 제주도까지. 함흥은 맨 위잖아, 여기. 함흥 여기. 근데 제주도까지 봉기를 해요. 홍경래 난보다 훨씬 또 스케일이 커졌어요. 그쵸? 자, 이걸 임술농민봉기라고도 합니다. 임술년에 일어났거든요. 자, 그래서 참여자는 몰락한 양반과 진주의 농민들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 관리들을 파견해서 농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을 했어요. 홍경래의 난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넓은 범위에 이르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겠죠. 근데 세금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성과를 크게 거두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교실에서는 진짜 이 사람들이 그때 어떤 절박한 마음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